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K입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13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죠. 그리고 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익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 기자, 민주당 발의 법안에는 지난달 민주당 발의 법안에는 통합당 의원 단 한 명만이 참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야당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렇다면 이번 미래통합당에서 직접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의원입니다. 네. 충남 아산갑이 지역구고요. 상임위는 개정안을 다루게 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의원은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 9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중에는 앞서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에 서명을 했던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모친이 제주 출신이고요. 부모가 우도 출신인 김미애 의원도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10명이 참여한 거네요. 미래통합당 네, 10명이. 그렇군요. 그럼 이 안에 담긴 내용 어떤 것들이 담겨 있나요? 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통합당의 법안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기념사업 시행과 관련해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 시행,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화해 조치를 취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4.3 특별법이 희생자 유해 조사, 발굴, 신원 확인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4.3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에 역사 연구가와 법의학 전문가, 진상규명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크게 6개 항이 제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네, 두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큰 차이가 나는데요. 네. 우선 보상 부분을 살펴보면요.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6.25 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배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는데요. 1조 3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명예회복, 보상 등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보상 방안 등에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그래픽을 보니까 확실히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데 네. 또 다른 차이가 있나요? 네, 오영훈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있었던 군법회의 확정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상과 관련한 일반 재판에 대해서도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내용이 신설됐는데요. 미래통합당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고 4.3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에 대한 내용과 방금 말씀하신 군사재판 무효화 이런 내용들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4.3 특별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되나요, 앞으로? 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은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쳐져서 처리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논의의 장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만이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좀 있지만 야당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내 분위기는 이전보다는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신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 논의회장이 마련된 건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네.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야 합의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여야 간 시각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야가 법안을 놓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위원회 수정안으로 대안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배보상 문제와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 일반 재판 정과 기록 삭제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어떤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나 이런 한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산이죠. 그렇죠. 또 정부도 설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배보상 관련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요.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와 일반 재판 정과 기록 삭제는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군사 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법적 판결을 입법적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4.3 군법회의 재심 재판에서도 이런 내용이 거론됐다고 전해졌는데요. 20대 국회 당시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이 사법 판단을 입법부가 무효화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다는 우려 등에 따라 법무부가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 설득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대응 논리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4.3 유족들은 이번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입니까? 네, 어제 4.3 유족회가 이명수 의원과 직접 면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직후에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야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환경이 바뀐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또 유족들도 기대를 갖고 있을 테고요. 법안 심사 앞으로 어떠한 일정대로 이어지나요? 네, 지난달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숙려 기간 중입니다.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법제처에서 작구나 문구 등을 심사하고요. 국회 전문위원들도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비슷한 성격의 다른 법안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끝나고 정기국회 회기 중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21대 국회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통과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익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